네, 다음 달부터 국정농단 재판을 비롯한 주요 재판을 안방에서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재판 생중계와 관련된 규칙을 바꾼 건데요. 네,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사회부 구하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주요 사건 선고를 안방에서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좀 눈길을 끄는 결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네, 대법원이 어제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 재판의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일부 재판이 국민들에게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생중계됐고요. 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첫 재판이 앞부분에 한정해서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는 하급심인 1, 2심 선고 재판 전체를 법정에 직접 가지 않고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에 한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1, 2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재판 생중계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일부만 가능했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서 재판 시작 전은 물론이고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때에도 중계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연예인의 형사 사건처럼 단순히 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중계 방송을 허용하지는 않고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중계 방송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네,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회의를 가졌지만 그 당시에는 결론을 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20일에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안 자체가 중대한 만큼 내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예정일보다 닷새 늦어진 어제 규칙 개정이 결정됐습니다. 재판 공개를 두고 대법관들의 고심이 깊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아무래도 이 법정이라는 곳은 그 자체로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한 곳입니다. 이제 일반 국민의 방청을 허용하긴 하지만 자리가 제한돼 있고 이제 소수 방청객과 기자들만 재판 과정을 보게 되는 게 현실인데요. 이러다 보니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한 차례 걸러진 그런 재판 내용만 접하게 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실 법원에서 벗어나자는 법원 안팎의 목소리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록 하급심 선고 재판으로 공개 범위가 한정되긴 했지만 선고 내용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생중계되는 만큼 재판부의 판결 자체도 기존보다 조금 더 충실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이런 결정에 좀 유감을 표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중계 방송에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의 허가가 있다면 중계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피의 사실이 공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데요. 피고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텔레비전 중계를 의식한 변호인이나 방청객이 법정에서 돌발 행동을 하거나 재판을 일종의 텔레비전 쇼처럼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이제 방청객 한 명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이다라고 외쳐서 이제 법정에서 쫓겨나기도 했는데요. 중계 방송이 허용되면 이런 돌발 행동이 더 잦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변론권과 방어권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발에도 이제 대법원이 생중계 허용을 한다는 어떤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최근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주목받으면서 이 알 권리를 고려해서 재판을 공개하자, 생중계하자 이런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최근 대법원 산하 법원 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0% 이상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의 일부나 전부를 중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처럼 이목이 쏠리는 선고 생중계를 허용해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재판 공개가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였다는 그런 해석인데요. 하지만 피고인 인권을 보호하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대법원도 알 권리를 위해 재판 중계 방송을 허용하면서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촬영은 제한하는 등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재판 공개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대법원 공개 변론에 한해서만 중계 방송을 허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다른 나라들은 허용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상당수 지역에서 1, 2심 재판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연방 차원에서 재판을 모두 생중계하자는 법정의 햇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수차례 발의되기도 했고요. 또 영국은 대법원의 재판 전 과정과 항소심 선고 재판의 중계를 일부 허용하고도 있습니다. 예. 예. 또 이 밖에 호주나 이탈리아, 독일 등도 방송 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예. 변경된 규칙이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청자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될 재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선고 재판이 첫 생중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우선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첫 타자입니다. 예.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선고를 비롯해서 굵직한 재판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피고인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봤을 때는 생중계가 거의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다만 내일 있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1심 선고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예. 예. 또 국정농단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각종 주요 사건의 재판도 재판장 허가에 따라서 생중계될 확률이 보다 커졌습니다. 하지만 다만 아직 익숙지 않은 제도여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중계방송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부작용을 보완하거나 일부 조건을 수정할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당장 다음 달부터 주요 사건 1, 2심 재판의 생중계가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주요 재판을 향한 국민적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구아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